벨기에 브뤼셀. 한국이 친환경적인 나라라고요? 거기는 매일 스모그가 많은 나라 아닌가요? 여기 벨기에에 있는 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한국에 가는 걸 극구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투표 결과가 나오자 그 여성은 회의에서 울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환경 그룹 코디네이터 에밀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 사람인 에밀리입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서울 활주로에 삐걱거리며 착륙할 때 저는 타원형 창문 너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사진에 나오는 스모그가 자욱한 전후의 모습, 즉 난방 파이프가 해골 촉수처럼 휘감고 있는 낡은 건물, 매연을 내뿜는 트럭으로 가득 찬 도로, 유독가스를 피해 마스크를 쓴 보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개발도상국의 거대 도시들이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경제 팽창과 중공업에 무모하게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저의 뿌리 깊은 가정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된 콘크리트 정글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행이 정착하고 맑은 하늘과 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선을 준비하면서 청년그룹 멤버들의 들뜬 마음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낙관적인 순진함은 일주일이 지나면 제가 예상했던 암울한 현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트워프 지속가능성 인식그룹의 학생 코디네이터로 선출된 저는 글로벌 친환경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올해의 연례 교육 장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코펜하겐의 고무적인 탄소 중립 지역을 방문한 후 저는 언젠가 벨기에 지역사회를 모델로 삼고 싶다면 뉴질랜드나 스웨덴이 이상적인 진보적 장소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문위원들과 대다수의 10대 참가자들은 선진 환경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시아 호랑이 경제로 급부상한 한국이 직접 탐방을 통해 모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럽게 설계한 민주적인 선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낙관적인 영혼들이 서울의 냉혹한 진실에 직면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실망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냉혹한 현실은 그들을 별이 빚저는 몽상가가 아닌 현실적인 활동가로 일깨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 전에 공기질 등급 앱을 확인하고 외출할 준비를 하세요. 저는 끓어오르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비꼬듯 투덜거리며 에어로브릿지를 내려와 서울에 반짝이는 강철과 유리로 된 공항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시선은 활주로 너머 수평선에 고되어 있었고 이 목적지 선택에 반대하는 제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스모그 한 점이라도 더럽혀진 풍경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름 하늘은 오염 물질로 뒤덮인 연무가 사라진 청명한 푸른빛으로 펼쳐졌고 음산한 기계 소리 대신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짐을 찾으러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일행이 다정하게 수다를 떠는 동안 저는 신중하게 계획한 이 여행이 제가 상상한 줄거리에 부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제조업과 빠른 오지 네트워크, 고대탑과 궁전으로 유명한 이 5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시아 대도시가 과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책임감 있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진보적인 유럽 청년을 자처하는 제 경직된 시각은 그런 미묘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화강암으로 포장된 인천국제공항 입구를 빠져나와 2시간 후 미세먼지 마스크도 없이 습한 아열대 공기의 벽에 들어선 저는 마지못해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깊게 들이마시지 말라고 모두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숙소로 향하는 답답한 버스에 몸을 싣는 순간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교통망에 대한 달갑지 않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유나 휘발유가 아닌 LPG 엔진이 많은 대중교통, 차량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지저분한 창밖으로 수십 대의 전기버스가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시민들을 수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눈썹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저 차고지에도 태양광 충전소가 줄지어 있었나요? 30분 후 전기버스는 우리를 서울 외곽의 높은 아파트 건물에 내려주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인 최 선생님은 다음 날 아침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친절하게도 저희를 호스트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직접 만든 맛있는 한식을 먹으며 전기버스 확대와 기타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배출가스와 폐기물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야심찬 환경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앤트워프에 있을 때만 해도 일반 시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는데, 지역 행정 구체적 계획에 대한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 씨의 친근함은 한국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그녀는 옥상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리고 수백 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보고서까지 파헤치며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주민으로서 그녀의 시민 참여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환경의식이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일행이 최 씨의 거실 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첫 시간 동안 느꼈던 감동을 일기로 썼고, 주변의 수다는 점차 졸린 중얼거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예상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구식제도에 얽매인 땅에서 소규모 친환경 계획을 기록하는 여정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환경 DNA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사회, 구조와 정부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성과 개발의 모범적인 통합 사례로서 유럽이 크게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감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출발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밝고 맑은 아침이 밝아오자 저희는 최 선생님께 밥 한 그릇과 김치찌개를 대접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외버스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해 산과 폭포를 지저는 등산로를 횡단하는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룹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6시간이 지난 후 휴게소에서 따끈한 한국식 라면으로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나무가 우거진 등산로를 따라 울창한 숲속 공기를 마시며 구불구불 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한국 시골의 정취는 제 상상력이 만들어낸 동화 속 장면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황금빛 햇살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에서 펄럭이는 선명한 옥빛 그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숲 한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와이파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거죠? 니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몰 스냅샷을 올린 후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널리 퍼진 연결성은 도시민뿐만 아니라 시골 방문객과 주민들도 환경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해질녘 완전히 지친 몸으로 우리는 이틀 밤을 보낼 숙소인 급류가 흐르는 시골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의 첫 번째 여정에서 묵을 숙소를 생각하니 입술이 벌어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목조 오두막집은 꽃바구니로 장식되어 있었고 미닫이 문이 달려 있어 돌 분수대가 있는 고요한 정원으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일행이 짐을 풀자마자 저는 에너지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과 물 재활용, 샤워기 등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태양광 조명 설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토프가 유럽의 시골 호텔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설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가구를 재활용해서 새롭게 만들고 재생 가능한 전원을 통합하여 돈이 안 드는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한다는 이 호텔의 지속 가능성 팜플렛을 훑어보면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제공되는 세면 도구도 현지에서 조달한 천연 소재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농촌 지역의 친환경 실천에 대해 제가 가졌던 모든 기대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소리에 잠이 든 저는 여행의 첫날을 되돌아보며 산업 발전과 균형을 이루는 현대적인 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제 시야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비교적 숨겨진 숙소가 이렇게 세심하게 운영될 수 있다면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를 위해 또 어떤 환경, 친화적인 계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발견이 정말 새벽녘에 새소리와 커튼이 쳐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파스텔톤의 햇살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지리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3일간의 하이킹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정에서 화강암 봉우리를 가로지르는 숲길을 지나고 고대 불교 사찰을 지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야채 팬케이크와 신선한 과일로 풍성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관을 나서자 주인이 재사용 가능한 천봉투를 한 묶음 건네주었습니다. 산행 중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서 나중에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방문객이 공원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관광객들에게 책임감 있는 친환경 실천을 교육하는 계획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박한 몸짓은 우리가 한국 곳곳에서 마주치는 집단적 환경관리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여 분을 달려 지리산 기슭에 내렸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광활한 언덕이 우리 위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우와,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식물을 채취하지 말라는 안내판 좀 봐요. 안톤이 화려한 그림으로 덮인 안내판 아래에 서서 말했습니다. 등산화 끈을 묶고 방문자 센터 근처의 식수대에서 재사용 가능한 병에 물을 채우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적절히 보존하면서도 대중의 여가 활동을 허용하는 데에는 큰 존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일행은 친환경적인 이용을 돕는 지리산의 광범위한 탐방로 인프라에 감탄했습니다. 돌로 만든 오솔길은 통제되지 않은 발길로 인한 덤불 훼손 없이 그늘진 숲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표시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주기적인 전망대에서는 경사면을 따라 특별히 제작된 소박하지만 튼튼한 나무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휴식 공간 덕분에 방문객들은 연약한 산, 정상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엄한 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데 투자한 엄청난 노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표시된 산책로, 벤치, 표지판과 같은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보존을 강조하는 모습은 제가 방문했던 유럽의 보호구역과 비교했을 때 단연 돋보였습니다. 둘째 날 늦은 오후, 발은 아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조용한 불교 수도원의 바깥문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이 곶감을 간식으로 먹는 동안 저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붉은 옷의 스님에게 다가가 성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웃는 눈가에 주름이 잡힌 인자한 스님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돌바닥을 발끝으로 밟으며 종이 등불이 켜진 시원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우리는 숲의 열매로 가볍게 살아갑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스님 20명은 현대식 편의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유기농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야생 산나물을 채취해 먹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시간 후 암자를 나서면서 안톤은 보존을 통해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순환을 조화시킨 영적 생태를 만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사너리를 깎아 만든 가파른 화강암 계단을 내려와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오솔길이 열리자 소나무 나뭇가지 뒤로 매끈한 유리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게 뭐죠? 리아는 날카로운 각도와 반짝이는 금속 곡선으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인 건물에 눈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공원 지도를 살펴보다가 지리산의 최첨단 태양광 에코센터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처이자 지속가능성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멋져 보인다. 크리스토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우주선이 숲속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창이 건물 뒤편으로 높이 솟은 소나무를 완벽하게 감싸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카페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는 동안 벽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이 건물이 옥상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고 재활용 자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설명되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에코센터의 식물 조경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쯤 지리산 둘레길에서 생태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이 기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룹은 흥분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최 대표의 식탁에 둘러앉아 집밥을 먹으며 하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를 요구하는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녹색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아시아를 여전히 스모그가 자욱한 공장과 무분별한 개발의 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유럽인들이 한국의 환경 발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 씨는 구체적인 지역 계획을 조명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열을 이용한 지역 에너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농장,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속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모델을 넘어 공유된 비전을 향해 함께 노력하는 환경 주체들의 상호 연결된 생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최 대표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지역 환경 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현명함과 이러한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보존 중심의 공공 인프라부터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옹호 활동까지 한국의 협력적인 다층적 접근 방식은 유럽의 계획에 비해 단편적으로 보였습니다. 언젠가 벨기에에서도 이런 수준의 사회적 인식과 집단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전기열차와 친환경 버스를 타고 더 많은 한국 지역을 여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재활용 정거장, 황량한 풍경에 곳곳에 자리 잡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소, 꽃이 만발한 습지 공원 옆으로 복원된 수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성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목격할수록 한국이 불가능한 녹색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국가적 우선순위를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에 맞추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놀라운 현실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정이 끝날 무렵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인프라 계획 및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것을 보고 저는 유럽인들이 이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자, 환경규제기관, 인프라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생정책을 통해 개발과 생태계의 진정한 조화를 위한 혁명적인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발전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대안적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돌보는 일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참여 활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지역사회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깨끗한 환경과 예산, 절감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친환경 의식을 주류화하기 위한 암호를 풀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그룹이 벨기에로 돌아갈 때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환경주의와 도시화 및 기술 혁신의 통합에 대한 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지난 2주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꿈이었을까? 내 앞 좌석 주머니에 꽂혀있던 대한항공 비행 잡지를 보니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행기 창문에 기대어 낮잠을 자느라 뻣뻣해진 목을 풀려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옆 좌석에 앉은 그룹피토 회원들의 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왜 한국 도시처럼 재활용 센터를 만들지 않나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학교 옥상에서 샐러드 채소를 키울 수 있다면 앤트워프에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청년단은 이미 한국의 지속 가능성, 성공 사례에서 얻은 교훈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와 계획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접근 방식을 그대로 앤트워프에 이식하는 것은 사회 구조와 도시 구조가 크게 달라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침, 지역사회 파트너십, 특정 상황에 맞는 기술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이상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브뤼셀 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만큼이나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배운 것을 통합하고 현지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탐험에서 얻은 인상을 공유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숙한 환경 시민 문화를 떠나면서 아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왜 우리 대륙은 이렇게 활발하게 지속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청소년 대표단 여행의 취지를 완벽하게 담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우리는 발전을 위한 다른 경로에 눈을 뜨게 됩니다. 비록 유럽의 시스템이 장벽으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가져온 영감의 씨앗은 필요한 변화를 서서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내려오자 리아는 빗저는 출구 표지판을 가리키며 초조하게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에밀리.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구현할 생각에 흥분되지 않나요? 당장 시작하자고요. 에밀리의 열정은 제 열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쉬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더딘 환경 개선 속도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우리는 앤트워프 전역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룹피토 멤버들과 잠시 헤어졌습니다. 리아와 저는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건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택시가 제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추자 저는 충동적으로 리아를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까먹기 전에 당장 커뮤니티 파트너십 아이디어를 구상해봅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리아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풀어 오른 여행 가방을 들고 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생강차와 벨기에 와플을 마시며 태양광 미니 그리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의 청정 에너지 단체부터 지역사회 습지 보건 프로젝트까지 해외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윤곽을 잡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직 뜨거울 때인 다음 주에 시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한국의 성공 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현지 행정가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리아는 엔트워프가 에코이노베이션의 리더라는 개념에 대한 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새로운 목표 의식으로 활력을 되찾은 리아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커뮤니티의 친환경 에너지 아이디어에 관한 소셜미디어 메시지 초안을 구상하며 웃는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야망을 업무 체크리스트의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공공사업 부서장과의 미팅 이후 여러 관리자가 그 주말에 열린 커뮤니티 프로젝트 계획 워크숍에 자원하여 참여했습니다. 그 사이 리아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청소년이 주도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에 용돈을 투자하겠다는 20명의 학급 친구들로부터 서약을 받아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의 영감의 핵심을 접한 정부 대표들과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는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엔트워프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친환경적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2명이 한국-벨기에 지속가능성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단체와 커뮤니티 가든이 한국에서 번성하면 우리 그룹 피토가 방문하여 학습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재단의 녹색 물결은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년 봄이 되자 엔트워프 전역의 12개 옥상에서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며 지역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에 킬로와트를 공급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쌓인 쓰레기로 숨이 막혔던 습지는 집중적인 복원을 통해 가족들에게 고유한 점심 피크닉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모종을 심었던 것처럼 송어 치어를 복원된 강에 방류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한없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작년 여름 순진함에 눈이 멀어 벨기에를 처음 떠났을 때와는 이미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듬해 공공사업부는 도시 지속가능성에 관한 한국 학습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리아와 안톤을 청년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방문해 분산형 재생에너지지구, 배기가스 저감 건축 규제, 제로 웨이스트 블록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3개월간의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 공항에서 리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심은 묘목이 지역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떡갈나무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많은 지혜와 비전을 되찾아 우리 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의 공동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결실은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저는 조바심에 발을 동동 구르며 브뤼셀 공항의 도착 인파 속에서 리아를 발견하기 위해 목을 쭉 빼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한 시즌 내내 한국어 학습 교환 학생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첫 번째 청소년 홍보대사 코호트인 그녀는 어깨에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리아가 짐수레를 밀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리아를 크게 안아주었습니다. 돌아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죽겠어. 저녁 먹으러 가자. 저는 신이 나서 옹알이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저는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며 리아는 거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속진공관을 통해 쓰레기를 중앙분류시설로 운반하는 서울의 미래형 지하자동 쓰레기 수거 시스템, 빗물 집수로를 통해 관계되는 태양광 발전공원,
레스토랑 체인의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첨단 수경재배 옥상 농장. 일화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제 눈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군요. 저는 김치를 한 입 가득 먹으며 외쳤어요. 그럼 벨기에에는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실 건가요? 리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 방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고층 친환경 건물입니다. 그녀는 잎이 무성한 테라스가 소용돌이치는 인상적인 유리타워의 이미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식생과 재생 가능한 자재를 통합하면 건설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에서 공합식 폐기물 이송 인프라의 실증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뤼셀은 도심에 좁고 오래된 골목이 많아 쓰레기 수거차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이 꺼진 거리를 함께 거닐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리아가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 그녀의 관점을 크게 성숙시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환경 건물이나 분산형 유기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 덕분에 그녀는 어떤 개입이 앤트워프가 지속 가능성을 향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리아가 지역 엔지니어링 단체와 학생 환경 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브뤼셀의 도시적 맥락에 맞는 친환경적 렌즈를 통해 브뤼셀을 재구상하는 서울 마이너스루션을 전파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몇 달 후 안토니 산업공생과 재생에너지 지구에 초점을 맞춘 교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리아가 씨를 뿌린 친환경 혁신에 대한 대중의 열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한국의 영감에 힘입어 진정한 지속가능성 운동은 더 이상 젊음의 공상이 아니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변화로 보였습니다. 전략회의, 커뮤니티 플랜팅 세션, 시청회의 테이블에 펼쳐진 청사진, 기후 책임을 요구하는 청소년 집회, 그리고 앤트워프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우리 재단은 한국어 학습 교류 5주년을 기념할 다음 홍보대사를 선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망한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훑어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 번째 단체 여행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눈을 뜨게 한 발견의 여정을 바탕으로 벨기에와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양방향 교류 채널을 여러모로 함께 만들었습니다. 양국의 수직 농장 개척자, 바이오테크 폐기물 재활용 기업가 등 신흥 혁신가들은 이 계획을 통해 인연을 맺은 후 자유롭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앤트워프의 광범위한 자전거 인프라를 검토한 후 서울에서 시행한 친환경 건물 규정도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원동력이 된 호혜적 정신은 국적을 초월한 깊은 동지애로 저를 채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의 미래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발된 대표단이 떠나기 전날 원래의 그룹피토는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 교훈을 나누고 처음의 영감의 씨앗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발전했는지 회상했습니다. 언젠가 브뤼셀이 모든 신축 건물에 고효율 지열 히트펌프나 살아있는 옥상 농장을 통합해야 하는 규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토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이 제공할 것만 같았던 눈부신 친환경 가능성을 엿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본은 혁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확실히 지속 가능한 현실로 끌어올리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어 진전이 종종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도시 쓰레기 관리는 기존의 행동규범으로 인해 여전히 엄청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든 시민이 지속 가능성의 기치 아래 급속한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포옹을 하며 헤어질 때 저는 이 모든 것을 촉발시킨 굴곡진 여정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환경시민 정신으로 촉발된 작은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가 전체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큰 꿈을 가진 평범한 청년들이 모였던 작은 모임이 지속 가능성의 범위를 넓혀가는 힘으로 성장했습니다. 밤바람이 제 주위를 휘감으며 거리를 따라 늘어선 수직 정원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자란 이 도시는 문화적 본질을 보존하면서 스스로를 새롭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결속된 선구적인 팀으로서 우리는 각자의 작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엔트워프가 언젠가 다른 도시들이 따라야 할 근본적이고 새로운 청사진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첫날 밤 그 불꽃이 곧 사라질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어 계절의 폭풍우 속에서도 불씨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실험실은 목적과 인내와 함께 바다를 건너온 지식의 씨앗을 뿌려 밝게 번성하고 있습니다.